안녕하세요. 한글 2010 이번 시간에는요,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집을 해보기도 하고요. 복사하고 오려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텍스트 크기나 폰트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력한 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입력이 된 건데요. 이 부분을 뭐 제목 부분이나 아니면은 소제목 부분 여러 가지 방식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텍스트를 편집을 하려면 영역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영역을 설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클릭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드래그하면 그 영역이 설정이 선택이 되고요. 또는 선택한 영역 중에 가장 첫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가져다 대고요. 쉬프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선택할 영역의 가장 끝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클릭했던 첫 번째 부분부터 클릭했던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이 돼요. 둘 중에 하나 방법으로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편집을 하시면 그 영역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먼저 텍스트 폰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폰트 바꿔주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이 위에서 바꿀 탭은 없고요. 현재 보이는 리본 메뉴에서 다 바꿔주시면 되는데 리본 메뉴 중에서도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가장 기초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리본 메뉴를 바꿔볼게요. 리본 메뉴를 바꿔도 아래쪽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죠. 자, 고정되어 있는 영역에서 지금 함초롱 바탕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초롱 바탕이라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눌러주시면 내 컴퓨터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폰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폰트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폰트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폰트가 적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보통 폰트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윈도우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폰트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폰트 같은 경우에는요, 상용으로 돈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폰트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기본 폰트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폰트는요. 도둠체 또는 굴림체 또는 명조, 신명조 이런 식으로 지금 신명조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조 또는 명조 이렇게 선택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신명조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명조로 선택을 하면 아래쪽에 있는 폰트하고 조금 다르게 폰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폰트를 설정을 한 다음에는 폰트 크기를 또 좀 바꿔주셔야 되겠죠. 제목으로 설정을 할 거니까, 사용을 할 거니까 폰트 크기가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10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포인트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읽는 내용 부분이 들어가 있는 폰트 부분이고요. 자, 그 부분은 10포인트 또는 11포인트 정도로 많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우리는 제목으로 사용할 거니까 조금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20포인트로 바꿔볼까요? 자, 20포인트로 바꿔주고요. 자, 이 글을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데 가운데 정렬을 제가 선택을 할 거거든요. 클릭, 그러면 현재 문서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제목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 조금 굵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강조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텍스트를 조금 어떻게 강조나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은 이곳에 나와 있고요. 폰트를 굵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약간 기울여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밑줄 표현하는 거고요. 뭐 가운데 줄 표현하는 거고요.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줄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색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취소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취소선의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빨간색 그랬더니 빨간색으로 이렇게 취소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없는 부분은 이 내용 자체를 삭제를 하면 되니까 전체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바로 삭제가 되지만 문서를 꾸밀 때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이 삭제됐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내용을 입력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취소선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취소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취소선이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선이 삭제가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눌러서 보시면은 현재 영역 보시면은요.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선택돼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적용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부분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적용됐던 것이 다시 한번 취소가 돼서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가져다 댔더니 글자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조금 두꺼운 걸로 색상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눌러주시고요. 텍스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텍스트 제목이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꼭 제목만 이런 색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색상이 바뀌고요. 다른 색상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눌러서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저는 제목은 다시 한번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옆에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검정색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진짜 문서가 모양을 조금 갖추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요. 내용을 다른 데서 갖다가 붙여넣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내용을 그냥 쭉 순서대로 가져다가 놔서 순서가 맞긴 하지만 제가 순서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영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사용을 할 거면 복사를 하지만 이동을 할 건 복사할 필요가 없죠. 잘라내면 되거든요. 오려두기 눌러주시면 내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엔터 입력하고 붙이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더니 내용이 이쪽에 와서 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복사를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 색상이 있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복사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가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붙이기 그랬더니 현재 영역이 이렇게 갖다가 똑같이 붙여넣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문서 전체 영역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눌러주시고요. 컨트롤과 A 같이 눌러주시면 전체 영역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되는 경우는요. 전체 영역을 선택해서 다른 문서에 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다른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 현재 문서가 이렇게 내용이 부분 문서 작성을 해서 다른 원래 있는 문서, 큰 문서에다가 내용을 합해주겠다 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져다가 붙여넣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번에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내용 붙여넣기 할 때는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많이 단속도 강화가 됐고요. 저작권 영역인데요. 이 저작권을 침해를 하게 되면 이 글을 단순하게 내리면은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에 제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을 하시면 원래는 안 되는 거고요. 내용을 가져다 사용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저는 백과사전 부분을 가져다 활용을 할 건데요. 백과사전 부분도 내가 그냥 쓴 것처럼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상업용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책을 쓸 거예요. 책을 쓸 건데 여기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이거는 그냥 도용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현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저는 이거 붙여넣기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활용을 할 거예요. 이 부분까지 만약에 활용을 할 겁니다. 컨트롤 C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고요. 한글 문서에 와서 다시 한번 제가 붙여넣기를 할 거거든요. 컨트롤 V 하시면 붙여넣기를 하는데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원본 형식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면은요. 현재 지금 텍스트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텍스트 입력한 것처럼 그냥 붙여넣기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할게요. 복사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니까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할 건데 이번에는 원본 형식을 유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확인. 자, 그랬더니 똑같이 지금 보이기에는 똑같이 그냥 붙여넣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였거든요. 제가 색상을 조금 바꿔볼게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바꿔주고요.
아랫부분은 드래그를 해서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요. 인간 이순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이퍼링크라는 것은 이 이순신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다른 페이지로 연결시켜서 링크되는 부분이거든요. 클릭을 하면은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순신과 관련된 페이지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자, 텍스트 붙였을 때 이 위쪽에 빨간 부분은 그냥 텍스트 형식으로 붙였고요. 아랫부분은 원본 형식을 유지하면서 붙였어요. 여기에서 이순신 마우스 가져다 댔을 때는 아무런 현상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텍스트인 거예요. 아래쪽에 가시면은요. 마우스를 가져다 댔더니 이순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래쪽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 위쪽에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인간 이순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댔더니 포인터가 바뀌고요. 자, 아래쪽 이순신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했더니요. 페이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한글에다가 붙여넣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원본 형식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본 HTML 그 형식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하이퍼링크까지도 그대로 불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까지도 똑같이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웹에 있는 기능, 이 하이퍼링크나 이런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본 형식을 유지시켜 주면서 가져와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웹에 있는 내용을 긁어올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꼭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허용된 부분만 가져다가 활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클립보드라는 것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립보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이 몇 가지 있었죠. 잘라내고 붙여넣기 한 것도 있고요. 오려두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에 임시로 저장이 돼요. 임시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가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려두기를 했어요. 그럼 컴퓨터에 저장이 됐죠. 그런데 다른 내용을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저장했던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사된 내용만 기억을 해서 그것을 붙여넣기를 하면 마지막에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사를 했는데 A라는 내용을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붙여넣기 하기 전에 B라는 내용을 또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A라는 내용을 붙여넣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붙여넣기 한 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복사를 해뒀던 내용도 붙여넣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클립보드라는 거예요. 클립보드라는 것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기억을 시켜주는 거예요. 클립보드 안에다가 그동안 내가 복사했던 컨트롤 C로 복사했던 내용을 기억을 시켜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립보드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내용도 가져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클립보드 기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저장이 되어 있던 한 가지만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클립보드를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보기 탭에 가시면요. 보기 탭을 바로 누르지 마시고요. 요 옆에 역삼각형 모양이 있죠. 그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창을 보시면은요. 작업창이 어떤 거냐면 우리 제일 처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었죠. 왼쪽에 이 아이콘들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작업창이에요. 작업창 중에서도 안에 들어가서 클립보드를 선택을 합니다. 클립보드 선택을 하시면은요. 클립보드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난중일기를 읽기 여기에 난중일기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많다. 이렇게 해서 난중일기에 관한 내용, 복사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 전에 복사했던 내용이 이 아래쪽으로 쭉 있는 거죠. 자, 그동안 우리가 복사했던 내용.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붙여넣기 하고 싶어요. 클릭? 그러면 어느 곳에 붙여넣기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붙여넣기가 됐네요. 분명히 난중일기를 빨간색과 파란색을 동시에 제가 이어서 했었는데 이거는 전체 선택해서 복사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 선택 복사했던 부분이 지금 붙여넣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다가 제가 하나 더 세계 각 대륙에서 라는 걸요.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붙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부터 엔터를 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색상이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도 끄집어내서 꺼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립보드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내용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클립보드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너무 많은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앞에 예전에 기억했던 내용은 차례대로 삭제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를 시켜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우기 눌러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내용 사라졌어요. 자, 중간에 지난 19일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습니다. 지우기 했더니 삭제가 됐어요. 이렇게 삭제가 되면 내가 꼭 활용하고 싶은 내용만 클립보드에 계속해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클립보드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정말 기억을 해서 저장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 파일로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처럼 계속 작업하던 중간중간에 기억해둔 내용, 그런 내용은 클립보드에서 이렇게 꺼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